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에 바이브 코딩을 입력을 한다거나, 혹은 직접 심지어는 편집기를 열어가지고 편집까지 할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폰으로 뭔가 바이브 코딩하는 걸 세팅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마 최근에 바이브 코딩들 많이 하실 거예요. 워낙 많이 뜨고 있고 워낙 유튜브 영상들도 많고. 그런데 바이브 코딩 할 때 사실 저 같은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개발하는 코드들을 직접 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개인적인 프로젝트 할 때는 그런 코드보다 제가 기능 구현하고 싶은 것들을 더 우선해서 보다 보니까 굳이 코드나 이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없이 명령어만 내리고 그 코덱스나 혹은 클로드 코드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만 확인을 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런 결과 확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노트북이나 혹은 맥북을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 같은 걸로 혹시 이런 바이브 코딩 같은 걸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많은 개발하시는 분들 혹은 비전공자 분들이 맥미니를 요즘에 오픈클로 때문에 사시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맥미니 사는 것조차 조금 아깝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에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개발할 때 쓰는 맥북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폰이다 보니까 아이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장비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맥미니 없이 맥북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바이브 코딩한 결과들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되려면, 맥북에 접속을 하려면 맥북을 서버처럼 만들어야 돼요. 서버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맥북을 항상 켜둬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켜두게 되면은 배터리 성능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항상 켜두면은 뭐 메모리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노트북 실수로 꺼놨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고 결과를 확인을 하고 빠르게 다음 이터레이션들을 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휴 내내 한번 좀 찾아봤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한번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미니 사면 되지 않냐? 맥북 그냥 두고 맥미니 세팅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맥미니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성비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비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맥미니를 사면은 모니터랑 키보드랑 주변 기기도 별도로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도 다른 거 작업을 하려면은 별도로 맥북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런 모니터, 키보드 뭐 얼마나 하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설치할 공간을 별도로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그런 공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아마 좀 사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좁은 자취방에 사는 사람들은 노트북 한 대로 작업하는 걸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미니를 안 사고 이 맥북 한 대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최대한 지장이 없게 이런 원격 바이브 코딩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찾아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맥미니에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오픈클로 하시면서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체크리스트 중에 요 맥북을 안전하게 항상 켜두기, 요걸 제외하고는 똑같이 세팅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맥북이 있고 혹은 맥미니가 있고 다 핸드폰을 아이폰 쓰신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은 별 문제 없이 원격으로 저처럼 바이브 코딩을, 이제 인트로에 나온 것처럼 바이브 코딩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는 요 테일스케일 네트워크로 VPN을 설정하는 건데요. 테일스케일은 뭐고 네트워크는 뭐고 VPN은 뭐고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초 지식 같은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면은 뭐 와이파이 같은 것들 아마 기본적으로 만드실 텐데, 같은 와이파이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같은 네트워크거든요. 같은 공유기를 물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27.0.0.1 요거는 이제 그 외부에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기기에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세팅이 아니라 아마 뭐 바이브 코딩 하실 때 웹서버 띄울 때 0.0.0.0 혹은 로컬호스트 이렇게 띄운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 같은 그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요. 근데 물론 0.0.0.0 혹은 뭐 로컬호스트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맥북의 고유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바이브 코딩을 보통 할 때 집 안에 있으면 그냥 맥북으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핸드폰으로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집 네트워크가 아닌, 집 와이파이가 아닌 셀룰러를 연결했을 때 쓰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셀룰러 연결하면은 같은 집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저희가 외부에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테일스케일 VPN입니다. VPN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Virtual Private Network일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네트워크를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VPN입니다. 뭐 요즘에 VPN 많이 쓰실 텐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노드 VPN 같은 그런 VPN이랑은 다른, 실제로는 이제 저희 집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VPN이거든요. 그래서 요 VPN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VPN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그냥 제 맥북에다 설치하거나 뭐 해도 되는데 살짝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려고 하는 건 요 테일스케일입니다. 테일스케일은 VPN인데 이것도 요게 테일 무슨 VPN 뭐 포맷이 있어요. 그걸 사용한 서비스인데 제가 집에랑 맥북에 아이폰에 둘 다 테일스케일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맥북에서 요 테일스케일을 열어두게 되면은 아이폰으로도 요 테일스케일 같은 거에 로그인 돼 있으면은 요 테일스케일 IP가 있거든요. 고유 IP가. 그 고유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마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오픈 VPN이라든지 뭐 다른 VPN을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VPN 세팅하는 것보다 아마 더 안전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이제 테일스케일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뭐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웹서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똑같이 SSH를 오픈해 놓으면은 맥북도 SSH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눅스, 유닉스 기반이기 때문에 SSH가 기본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SSH만 열어놓게 되면은 그 SSH를 접속할 수 있는 앱으로 아이폰에 접속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못 볼 수 있는데 클로드 코드는 화면이 필요가 없잖아요. 터미널을 작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용도로는 딱 적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좀 더 뭔가 좀 더 멋있는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테일스케일을 한번 설정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일스케일은 이제 구글에 테일스케일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테일스케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라이싱이 있는데 먼저 비용부터 봐야겠죠. 모든 건 항상 비용부터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5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 퍼스널 이건 무료거든요. 근데 퍼스널이 얼마나 무료냐면은 유저 3명 그리고 100대 디바이스 그리고 테일스케일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퍼스널은 뭐가 있냐? 그러면 기기 대수가 좀 유저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기기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사실 기기 100대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유저 3명 이상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퍼스널 무료로 사용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은 제가 이제 깃허브로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아웃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이 상태로 될 거고, 뭐 편하신 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원래 계정은 구글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별도의 계정을 한번 세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관없고요. 그냥 아무거나 세팅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검색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뭐 그냥 편하신 걸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디바이스를 뭘로 할 거냐 요건데 제가 맥북에 있잖아요. 그래서 맥북으로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테일스케일 for 맥북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맥북 요거 눌러서 직접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은 제가 이미 설치를 해놔서 멈추시고 설치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면은 아마 여기 위에 테일스케일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테일스케일이 저 위에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 세팅으로 넘어가시죠. 맥북에 설치를 하고 그러면은 첫 디바이스를 감지를 한다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요거를 꺼야겠다. 여기 테일스케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가입했던 여기로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연결할 거냐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커넥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로그인 됐고, 그러면은 이 맥북이 테일스케일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북에 테일스케일 주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가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폰이나 혹은 리눅스, 뭐 윈도우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두 번째 디바이스를 연결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아이폰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도 똑같이 연결이 되려나요? 네, 똑같이 테일스케일을 깔아놨거든요. 똑같이 여기서도 테일스케일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이 깃허브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깃허브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네, 커넥트를 눌러주시면은, 그럼 이제 핸드폰에서도 이 테일스케일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쉽죠? VPN 설정 이렇게 쉬운 거는 저도 이제 처음 써보거든요.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 기기까지 연결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it work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드민 가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고, 맥북 내에서도 요게 제가 어떤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있는지가 여기 누르면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그 아이폰 14 나오게 되죠. 똑같이 아이폰에서도 어떤 기기들이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맥북으로 이제 아이폰에서 맥북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접속하는 거 한번 세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맥북에 SSH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저는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설정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시스템 설정에서 일반에 공유를 누르시면은, 전 이미 켜놨는데 여기에 이제 요 원격 로그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SSH로 이 맥북에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꺼놓으면 됩니다. 끄면은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티묵스라는 걸 세팅을 해볼 건데요. 아마 이 터미널 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아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세팅을 해서 쓰고 있는데, 티묵스라는 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티묵스는 뭐 스크린 같은 거 쓰실 수도 있는데, 티묵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돌리게 할 수 있고, 같은 요 터미널 창을 제가 요거를 끄더라도 다시 접속했을 때 그 터미널 창에 갈 수가 있고, SSH 접속했을 때도 똑같은 터미널 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게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하다가 꺼놓고 싶을 때, 잠시 꺼놨을 때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고, 꺼놓고 나서 그 꺼놓은 거를 제가 핸드폰 접속을 했을 때 똑같은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티묵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묵스 세팅은 구글에 치시면 티묵스 세팅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티묵스 설정 하면은 그냥 티묵스 어떻게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세팅, 티묵스 세팅, 티묵스 다운로드, 설치. 네, 그러면은 티묵스 어떻게 설치하는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홈 브루 인스톨 티묵스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티묵스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제 거에 와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 맥북이거든요. 맥북 내에 제가 작업했던 겁니다. 띄워져 있고, 예를 들어 여기서 코덱스를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코덱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터미널 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요 터미널 창을 꺼볼게요. 끄더라도 다시 접속을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창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이 티묵스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수 있게,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똑같은 창에 접속했을 때 그게 남아있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세팅을 할 때 아마 조금 편하게 쓰시려면은 맥북에서 개발자분들은 다 아이템 2 이런 거 사용하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아이템 2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터미널이 옛날처럼 그냥 글씨만 있는 거라서 아마 개발 안 하시는 분들이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터미널이 좋아져가지고 이 스크롤도 되고요, 그리고 이 터치도 되거든요, 클릭도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티목스에서 새로운 창을 열었을 때 왔다 갔다도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우실 게 없는데, 문제는 이 터미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Shift 엔터 누르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아이템 2가 제일 이걸 네이티브로 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고스티나 키티 뭐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아이템 2 쓰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조금 뭔가 여러분 거보다 좀 더 예쁘잖아요. 예쁘고 뭐 이런 게 많고 클릭도 되고 스크롤도 되고 뭐가 많거든요. VI도 아마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VI도 조금 더 예쁜 VI를 쓰거든요. 네오빔이라는 건데요. 네, 이런 걸 쓰는데 이제 아마 이런 것까지 세팅을 하시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거는 더보기 링크를 누르면 제가 사용한 모든 링크들이 다 더보기란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면 되고, 닷바이스 제가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누르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를 믿으신다면 요 설치를 하시면 되고, 뭐 별게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텐데, 뭐 ZSH라는 거 세팅해 놓으신 분들은 제 세팅이 완벽하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아마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파일이 있어서 넘어간다 뭐 이런 알람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람들이 뜨면은 그럼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 파일을 지워주세요. 그러고 닷 파일 설치해 주시면은 제가 가진 세팅이랑 심지어 아이템이랑 다음에 그 제 터미널 그 티목스 모든 세팅이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쓰는 게 좀 편해 보인다면은 요거를 설치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사용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은 대충 쓰실 수 있을 거고, 요건 이제 요분께서 만들어 두신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네, 요분이 만들어 두신 닷파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분 닷파일스를 가져다가 제가 좀 쓰기 편하게 좀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만들어 둔 버전입니다. 그래서 네,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된다. 그러면 이 아이템 2가 이렇게 세팅 깔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이폰에 SSH 접속용 앱을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컴퓨터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바이브 코딩 뭐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개발자거나 전문가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하는 게 뭐 저거 뭐야, 그냥 여기 그런데 검색하면은 뭐 해피 코덱스 요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런 거 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쓰시면은 이제 핸드폰에 컴퓨터에서 그 코덱스 뭐 해피 코덱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 코덱스를 띄워주고 요걸 앱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요런 컨셉인 것 같은데, 제가 요런 컨셉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터미널을 온전하게 조작을 못해요. 그냥 그 이 해피라는 요런 거 혹은 뭐 VP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너무 종속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터미널 조작하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게 되고, 그리고 요 앱에 너무 종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변명적으로 쓸 수가 있고, 어차피 그런 앱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터미널 조작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 별로 안 좋아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SSH 접속하게 만드는 게 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이폰에서 여러분들 아이폰에서 이 두 가지 앱 중에 하나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이 터미너스입니다. 터미너스는 아마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터미너스가 되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쓰기 편하긴 합니다. 막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고 굉장히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고, 그런데 저는 요 모시라는 거를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요. 애초부터 여기 클로드 코드 코덱스 등 지원이 써 있는데 뭐 요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써봤는데 요게 조금 더 세팅이나 이런 게 간편하고 기능이 더 많지는 않은데 필요한 것들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모시라는 거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모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폰이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모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은 나오거든요. 요거 다운받으면 되고요. 저도 이 개발자를 뭔가 100% 믿는 건 아닌데 제가 썼을 땐 제일 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 요 모시랑 접속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커넥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뭐 이것저것 세팅 다 하시고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일단 뭐 해야 되냐면은 TSK를 갑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맥북에서 SSH 접속을 가능하게 세팅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맥북 프로 있죠. 요 맥북 프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IPv4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복사하시고요. 여기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여기다가 뭐 이제 홈 맥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그 IP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똑같이 두시면 되고, 유저 네임에 뭘 넣어 주시면 되냐면요, 설정에 가셔서 요거 말고 네, 여기 터미널 가시면은 제 거 버전 세팅하셨으면 아마 요 유저 이름이 있을 거거든요. 요 유저 이름, 여기 세팅하셔서 영어로 되어 있는 유저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안 쳐지네요. 하여튼 그 제 요거 이름이랑 패스워드까지 넣으시면 되는데, 패스워드는 그 맥북 로그인 할 때 입력하시는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거를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커넥션 타입은 SSH 하고 커넥트를 누르시면은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패스워드 입력해야 돼가지고 요거까지 입력을 하고 요 세팅하고 커넥트 눌러 놓은 상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세팅을 다 하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텐데, 이걸 누르시면은 접속이 될 겁니다. 아마 처음엔 뭐 다른 게 입력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 다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요 화면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막 입력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티묵스를 세팅을 했잖아요. 티묵스를 여기에 차토라는 티묵스 안에 이거 일단 끌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해놨단 말이죠. 여기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아태치 t 차토 해주시면은 접속이 됐습니다. 이거는 끄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코덱스 CLI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 핸드폰을 끄고 다시 집에 와서 접속한 내역 다시 확인해 보면은 작업한 내역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폰에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와이파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셀룰러로 연결된 상태여도 똑같이 작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제가 세팅하라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세팅을 하면은 편하게 세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그 맥북이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SSH에 접속이 되는 것이 세팅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바이브 코딩도 하고 입력도 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원격으로 VS 코드 접속하게 만드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SSH만 저희가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설치를 미리 해놓으면은 필요할 때만 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보안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엄청 위험하다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요 브루라는 걸로, 브루가 없다면 브루는 설치해 주세요. 저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일단 해서 요 브루 인스톨로 코드 서버라는 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됐으면은 아까 그 티묵스 창에 들어가서요, 티묵스에 많이 안 쓰는 그냥 하나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 만드는 거는 티묵스 new s 하고 만드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냥 많이 안 쓰시는 네, 이런 데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만들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요렇게 코드 서버 바인드 뭐 애드 DDR 로컬호스트 8080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8080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다면은 다른 거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띄우면 띄워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 로컬호스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 서버가 나오게 되고, 지금 아마 1, 2, 3, 4를 했을 텐데, 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 서버에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웹페이지로 VS 코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우, 굉장히 편하죠. 편한데, 그러면은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요 로컬호스트 요거 대신에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컬호스트로 하면 접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말고 그냥 네, 사파리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저희 복사해놨던 테일스케일 복사해놨던 거 다시 복사하러 갈게요. 복사해놨던 거 가셔가지고 네, 요거 복사하시고 다시 사파리 가셔서 요거 하시고, 저희 8080이었잖아요 8080 하시면은 뭐가 조금 안 좋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요걸 조금 더 안전하게 한번 쓰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인 거죠. 좀 더 안전하게 쓰려면 사실은 테일스케일을 써서 하는 게 안전할 수 있는데, 요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로컬호스트 띄우면은 이 같은 집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기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회사나 혹은 뭐 공공장소나 뭐 공공장소 쓰실 일은 없겠지만, 그런 데서 이걸 잘못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가 털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런 이제 좀 권한이 센 요런 애들은 세팅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바이브 코딩 강의들을 몇 개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로컬호스트로 막 뭐 터미널 에러 띄우시는 걸 봤어요. 코덱스나. 안 됩니다. 그거 비개발자분들이 영상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서빙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서빙을 할 때 127.0.0.1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세팅을 할 때 127.0.0으로 가면은 접속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이 127.0.0.1로 하면은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는 접속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테일스케일 서브라는 걸 쓰시게 되면은, 서버를 쓰시면은 이 테일스케일에 요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 네트워크를.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로컬에서 접속이 안 되고 요 테일스케일 네트워크로 서빙을 한 네트워크끼리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 주변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거를 접속하는 걸 막고 싶다, 보안상 혹은 더 위험한 기기들이 연결돼 있어서 그걸 막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의들에 0.0.0.0으로 위험한 거 세팅을 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신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하는 방법은 기존에 제가 띄워뒀던 걸 내리시고요. 요걸 세팅하면 되거든요. 네, 요걸 세팅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요 코드 서버의 비밀번호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빔 하시고 .config 안에 코드 서버 안에 config.yamel에 들어있습니다.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세팅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요 패스워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1, 2, 3, 4로 했는데 좀 더 어려운 걸 쓰셔야겠죠. 요거는 권한이 많은 거기 때문에 주시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테일스케일을 서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테일스케일 서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테일스케일이 요 로컬호스트가 127.0.0.0 요거를 테일스케일 네트워크 내에 8080 포트로 뿌려주는 겁니다. 테일스케일이. 그러면은 테일스케일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테일스케일 연결만 돼 있으면 좀 그래도 안전한 편인 거거든요. 보안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라도 보안이 신경이 써지고, 테일스케일만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은 연결된 다른 기기, 그러니까 테일스케일이 털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지만 않으면은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시 요걸 들어가셔서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 에네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복사해 주셔가지고,
아이폰에 가셔서, 아이폰 아니어도 되고요. 보통은 아마 뭐 맥북이라든지 혹은 제가 추천드리는 플로어는 아마도 뭐 외부에서 일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아, 나 아이패드만 있는데, 아이폰만 있는데 할 때 편집 같은 걸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SSH 접속을 하면은 아마 편집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막고자 이런 VS 코드를 직접 한번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접속을 하시면은, 네, VS 코드에 접속이 되게 됩니다. 조금 창이 아이패드로 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저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VS 코드 작업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항상 띄워두면은 아무래도 보안상 100%는 없거든요. 보안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으로는 그 SSH만 열어두게 되고, 요거는 필요할 때 SSH로 이 맥북 접속을 해서 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맥미니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맥미니 그냥 잠깐 냅두면은 외부, 항상 맥미니 켜져 있으니까 외부에 나가가지고 그 잠자지 않게 설정만 해주시면은 외부에서 항상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맥북을 쓰신다고 하면은 항상 켜둬야겠죠.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좀 켜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맥북을 항상 안전하게 켜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맥북을 서버처럼 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서버처럼 쓰려면은 뭐 맥미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게, 맥미니랑 맥북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맥미니랑 맥북의 가장 큰 차이는 배터리예요. 맥북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충전된 상태로 둬야지만 켜둘 수가 있을 텐데, 항상 켜두는 상태로 두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그렇게 상태로 오래 쓰게 되면은 배터리가 열화가 된다거나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알덴트를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알덴트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올 거예요. 설치를 다 하시고 나면은. 그러면 이게 아마 프로 기능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저희가 쓰는 건 요거만 쓸 겁니다. 그냥 요 75%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충전이 항상 75%까지만 되게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연결돼 있어도. 그럼 제 것도 지금 75에서 멈춰 있잖아요. 더 안 올라가게 막아둔 거거든요. 이렇게 해둬야 계속 100%의 충전을 되게 하려면은 배터리가 열화가 돼가지고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75로 유지하는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75로 연결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설정이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여기에 배터리 들어가시고, 여기에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에 가능하다면 하드디스크 잠자지 않은 상태로 두기, 요거를 이제 전원 어댑터 연결 시에만, 요 두 개를 다 전원 어댑터 연결 시에만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깨우기 요것도, 그리고 요거까지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을 때 전원 어댑터 사용 시 자동으로 잠들지 않게 하기, 요거까지 켜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켜두시게 되고요. 배터리 가셔서 옵션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상태 가셔가지고, 네, 요것도 키셔도 되고 꺼도 되는데 그 알덴테에서는 요걸 끄라고 권장을 하는데 챗GPT나 이런 데서는 켜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되고요. 근데 이런 상태로 두게 되면은 아마 맥북을 화면을 닫잖아요. 그러면은 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암페타민이라는 앱을 사용해 줄 겁니다. 암페타민은 여기 이제 앱스토어에 있거든요.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셔서 이 암페타민이라는 거를 다운로드를 봐주세요. 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네, 이렇게 나올 텐데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상태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 아마 처음 선택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냥 항상 켜두는 게 아니라 충전기가 연결된 경우에만 켜둬야겠죠. 아니면 배터리 상태에서는 계속 켜두게 되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특정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켜두고 싶어요. 예를 들어 밤에는 필요가 없겠죠. 혹은 뭐 주말에 제가 집에 항상 있을 때라고 하면 필요가 없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혹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만 잠자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는 잠자게 하고 싶어. 그래서
뭐 밤이나 이럴 때 제가 그 절대 쓸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잠자도록 만들어가지고 배터리를 최대한 보호를 하고, 그게 아닐 때만 슬립을 하게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에 트리거가 있게 되는데요, 이 트리거에 트리거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마 설정을 하라고 할 거거든요. 설정을 다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해놨는데 플러스를 누르시고 이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되고, 두 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에 배터리 전원 어댑터 요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의 수면 습관 혹은 이런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원 어댑터, 요것도 이제 배터리엔 전원 어댑터가 있을 텐데, 네,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은 요런 창이 나올 거예요. 이때 다른 거 필요 없이 전원 어댑터만 연결되어 있을 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추가해 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에서 밑에 다른 건 다 끄시고요, 요것만 키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디스플레이가 닫혀 있을 때 시스템이 잠자는 걸 허용이라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닫혀 있을 때 시스템을 재워버린다는 거예요. 슬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슬립을 하면은 못 들어오거든요, 맥북에. 그래서 슬립을 하는 건 끄셔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잠자기는 뭐냐면요, 제가 맥북을 닫아놓으면은 제가 이 맥북에 접속만 하면 되지 화면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만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만 재우고 요건 켜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켜두고 요거는 아마 처음 세팅하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이걸 떼시고 클릭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요런 것들, 로그인 시 세팅 이런 것들은 아마 읽어보시면은 쓸 수가 있을 거고, 모르는 거 아마 GPT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 화면 잠들기 허용 뭐 이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요걸 누르시면은 아마 뭐 여기에 트리거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트리거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세팅 종료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켜질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끄게 되면은 트리거를 꺼버려야 되거든요, 트리거가 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없이 그냥 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맥북을 꺼버려도 실제로는 화면은 꺼져 있고 최소한의 상태로 있긴 하지만 그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맥북을 덮더라도 아이폰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원하는 시간, 세팅을 해둔 시간 안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트북 키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다가 뭐 새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코덱스로 한번 써보고 싶네. 그럼 코덱스 핸드폰 접속을 하고, 그러면은 맥북은 항상 켜져 있으니까 접속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쓰시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폰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서 코덱스 혹은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VS 코드 같은 것들을 직접 편집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